안녕하세요. 노동 읽어주는 남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훈 노무사입니다. 김주영의 노동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요즘 청년들도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의원실에서 김포 청년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한 조가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포 청년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도 관심이 높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역형 확정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 내부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해자를 해고까지 한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으로 시행된 지 3년 만에 처음 있는 징역형 선고이고, 당초 벌금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법원이 사안의 중대함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 배경부터 좀 볼까요? 한 병원 구내식당의 위탁 운영업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직원 B씨는 동료 3명과 함께 관리이사에게 상사 C씨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관리이사는 사장 A씨의 배우자였는데요. 상사 C는 그동안 신고식 명목으로 직원 B씨 등에게 회식비 지급을 강요하거나 업무 편성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직원들의 업무 시간을 조절해서 수당을 적게 받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었습니다. 직원 B씨에게 자식도 벼락 맞아라, 눈알들이 다 빠져라, 이런 저주는 물론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는데, 또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장 A씨의 배우자인 관리이사가 직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직원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상사 C씨의 괴롭힘은 이후에 더욱 심해졌고요. 관리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을 폭로한 것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직원 B씨는 이 사실을 함께 신고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 B씨가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출근하지 않고 신고를 하자 회사는 오히려 B씨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해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인사 담당자가 B씨의 진술을 녹음해서 상사 C씨에게 전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상사 C씨는 그 확보한 녹취 자료를 이용해서 직원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니 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고 처분을 받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징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질 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절차의 정당성, 해고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야 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인데요. 회사는 상사 C씨에 대하여 무엇을 했을까요? 회사는 상사 C씨의 업무상 지시에 오해가 있었다면서 서면 인사 경고로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B씨에 대한 그 해고 처분은 복직 명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직원 B씨를 다른 구내식당으로 전보 조치하였는데요. 총체적 난국이구만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전보받은 식당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배려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직원 B씨의 주거지에서 첫 차를 타더라도 출근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먼 거리였고, 직원 B씨의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 식당에 출근하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실상 회사에서 나가라는 그런 협박이었구만요. 인사위원회 절차에서도 상사 C씨만 출석시키고 직원 B씨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보가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을 내고 전보 취소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보 취소 판정을 내리자 회사에서는 본래 근무지로 다시 복직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은 어땠을까요? 예, 그 원심 판결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사장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총체적 위법 사항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으며 사장 A씨의 경영 마인드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A씨는 또 다른 C씨를 용인하고 다수의 B씨를 방치할 것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장 A씨에게 청구된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을 넘어서 징역형을 확정한 것인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신설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건기법 76조 3 제3항에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4항에서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위자 징계 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B씨를 해고한 것도 잘못되었으며, 상사 C씨에 대한 징계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무마하려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사장 A씨의 궁색한 변명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새롭게 도입된 소위 직장 내 괴롭힘법과 관련하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정말 직장 내 괴롭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에서 본 것 같은 이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해도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괴롭힘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는 인위적인 잣대로 법 적용 여부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첫 번째 징역형 사례에 대하여 조영훈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사업주들이 사업장 인사관리에 대해 본격적인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조영훈 노무사였습니다. 김주영의 노동 읽어주는 남자.